자, 장 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죠. 자, 6일 마감 전략 먼저 3명의 전문가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의 지점 우원명 부지점장입니다. 현재 투자 심리가 아주 양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 업종 내 순환매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SK증권 팬츠클럽 윤종빈 센터장입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양호한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조정이 나올 때는 이 조정을 이용한 경기 민감주의 매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와우넷 이호근 전문가입니다. 추가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IT, 자동차의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3명 전문가의 의견이 모두 동일한 상황입니다. 와우넷 이호근 전문가의 의견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별화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지금 오늘 이제 9월 첫날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코스닥이 좀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가 이제 오늘 약보합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 거래소는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오늘 상승 흐름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코스닥 21선 하단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은 기술적 반등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 지수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추세가 살아있는 거래소 대형주 종목군이 더 중심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9월 달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만 해도 이제 고용지표 발표라든가,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수급 구도,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전혀,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선물, 현물, 순매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오늘까지 양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8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상당히 기술적으로 강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또한 120일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 지지가 된다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짧게 진행이 되고 짧은 조정 이후에 또한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120일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 그 다음에 8일 연속 양봉 출현 여부를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시장은 거래소가 좀 더 우위에 시장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는 IT하고 자동차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이호근 전문가와 함께 오늘 전략이 들어봤고요. 다른 3명의 전문가 의견도 궁금해지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춘석 부장입니다. 9월에는 글로벌 경제 변수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아이디어를 찾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얘기 들어보고요. 와우넷 김우신 전문가입니다. 1900선 외국인 매수로 재탈환한 시점에서는 주식 비중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권고 투자 비중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63%를 제시했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이현상 부장입니다. 낙폭과대 중소형주를 순환매하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네요. 자,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춘석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9월인데요. 말씀하셨듯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게 좋은데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좀 이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가 너무 큰 것들이 많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7일부터 있는 FOMC 회의 자체에서는 연준의 추구 전략이 어떻게 시행될지, 언제 시행될지가 결정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말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을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대 현금 비중은 4대6 정도를 가져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3, 4분기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대형 IT들 같은 경우도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SK 하이닉스처럼 PC DRAM 쪽에 어떤 업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쪽은 좀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도 전기차 관련주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3, 4분기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조선주 쪽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전주 같은 경우도 이제는 업황 자체가 완전히 턴 어라운드 됐다는 그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가격 자체도 오히려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가격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그 변수는 많이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한다면 오히려 시장에는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종목이 치우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지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6인의 마감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